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세기 중앙유라시아 역사를 서투르키스탄 지역, 몽골, 티베트의 세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강 지역의 20세기 역사는 지난 통일 후 청나라가 몽골과 신강을 통치한 방법편에서 소개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의 중앙아시아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차르의 탄압에 항거하는 무슬림 민족주의자로 인식하면서 사회주의를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해방에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였죠. 1917년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백군과 적군이 대립하였을 때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은 양자택일을 강요받았는데요. 물론 적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적군에 가담하였습니다. 특히 적군의 스탈린은 토착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라 생각하여 많은 무슬림 지도자들을 포섭하였습니다. 반면 백군은 무슬림 민족주의자들을 분리주의자로 인식하고 연합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종 승리를 거둔 적군이 이후 무슬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적군과 무슬림 민족주의자들의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중 지도자인 술탄 갈리에프와 많은 지식인들이 스탈린 치하에서 무슬림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를 주장한 것이죠. 그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계급 간 차별보다 오히려 민족적 차별에 있으며 무슬림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 민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민족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사회주의의 이상향이 이미 이슬람 정신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민족들이 연합하여 투란 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설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탈린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죠. 1923-24년에 걸쳐 개최된 제12차 러시아 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은 술탄 갈리에프를 맹비난하며 반역자로 몰아 당적을 박탈시켰고 이를 발판으로 다른 무슬림 민족주의자들의 숙청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스탈린 우상화가 심해지면서 비판과 숙청은 더욱 가혹해졌고 1937년에서 38년에 이르면 수많은 작가, 예술가, 학자들에 대한 탄압과 이슬람 박해가 진행되었죠. 그 결과 1942년에 이르면 모스크의 숫자가 2만 6천여 개에서 약 1300여 개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흥기를 누렸던 무슬림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이 되면 청조의 몽골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청조는 그동안 유목민 보호를 위하여 몽골의 한인들의 이주를 억제해왔던 정책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 지배층과 몽골 왕공들 사이의 연대감도 희박해졌죠. 따라서 1906년 단행된 광서제의 신정에서 청조는 몽골의 관제를 중국 내지와 동일하게 개편하려 하였는데 이에 하라의 왕공들은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청조가 관제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조가 무너지자 몽골은 우루가에 모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원세계는 새로 성립한 중화민국에 들어올 것을 종용하였지만 몽골은 이제 청조가 사라졌으니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며 거절하였죠. 독립한 몽골 임시정부의 수반은 몽골 통합의 상징이었던 복득한, 즉 제8대 잽툰 담바가 추대되었습니다. 이후 우루가 임시정부는 범몽골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호부도를 편입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싱안링 지역과 내몽골은 일본과 중국이 기득권을 주장하여 편입에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1915년 캬흐타 협정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3국이 몽골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몽골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만 했죠.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이 준비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수우바타르와 초이발상입니다. 1919년 말 우루과이에서 이들이 조직한 두 개의 조직이 코민테른의 후원을 받으며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1920년에 코민테른 대표가 우루과이에 도착하여 두 조직이 통합되면서 몽골인민당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21년부터는
파티잔식 전투가 시작되었죠. 공격의 목표는 몽골에서 살상과 약탈을 자행하고 있던 웅게른 스테른베르그의 백군파와 안복군벌에 속한 서수쟁 휘하의 중국군이었습니다. 결국 1921년 몽골 인민당은 중국군을 축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잽춘담바를 수반으로 하는 독립정부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 잽춘담바 사망 후 몽골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죠. 1930년대에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동몽골을 장악한 후 외몽골 진출을 시도하여 1939년에 노모난 사건을 일으켰지만 하라강 전투에서 소련 몽골 연합군에 패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1937년 일본은 내몽골에서 몽골연맹 자치정부라는 괴뢰 정권을 세우기도 하였는데 괴뢰 정권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배와 함께 사라졌고 그 결과 2년 후인 1947년 울란프 주도하에 내몽골 자치구 인민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자 내몽골 자치구가 중국에 편입되었죠. 이렇게 동몽골과 내몽골은 외몽골과 분리되어 중국에 귀속되었습니다. 티베트도 몽골과 마찬가지로 1911년 신해혁명이 발생하였을 때 독립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인도의 망명에 있던 제13대 달라이라마가 군대를 조직하여 청조에 대항하였고 1913년 청군이 철수하자 귀국하여 티베트가 독립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원세계는 몽골에게 했던 것과 같이 티베트에게 새로운 조국으로의 귀환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절한 것이었죠. 이후 달라이라마는 영국을 이용하여 독립을 인정받으려 하였지만 중국은 끝까지 종주권을 주장하였고 결국 1913년 10월 영국, 중국, 티베트는 펀자브 북부의 심라에 모여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영국 대표 맥마흔은 금사강을 경계로 동서로 나누어 동쪽인 내티베트만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 협상은 중국의 반대로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티베트와 중국의 전투가 점차 격렬해지게 되었으며 1917년 티베트군이 마침내 금사강 서쪽에 있던 중국군을 몰아내고 동쪽으로의 진군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티베트의 진군이 맥마흔 라인을 넘어선다며 군사행동을 중지할 것을 압박하였죠. 하지만 중국은 1920년대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이 격화되어 티베트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더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33년 달라이라마는 사망하였고 청해에서 태어난 아이가 전생으로 인정되어 1940년 텐진 가초가 즉위하였습니다. 이어 1945년이 되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이어진 제2차 국공내전 끝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자 공산당은 방송을 통하여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임을 선언하고 진격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달라이라마는 인도로 피신하여 협상하였고 중국과 17개 협약을 맺고 귀환하였습니다. 협약을 통해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임과 중국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행사하되 티베트의 자치권과 달라이라마의 지배권이 인정되는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2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유목민과 정주민의 대결은 정주민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마전을 통해 주변 농경민들을 압도하던 역사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20세기 후반 소련의 해체는 중앙유라시아 5개국, 즉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에게 독립을 안겨주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였는데요. 이들 국가는 20세기 초 소련에 편입된 뒤 해당 지역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하여 모스크바 당국자들에 의해 지리적으로 획분되고 그곳에 다수를 점하는 집단의 명칭을 붙여 무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 칭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약 한 세기가 지나자 그 집단의 성격이 민족으로 변모하면서 서로에게 벽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게다가 소련의 기득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갑자기 얻은 독립은 그들의 정치 경제적 개혁을 더디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소련이 해체되자 몽골인민공화국도 1992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명에서 인민공화국이란 말을 빼고 단순히 몽골국이라 부르며 사회주의 체제와도 결별하였죠. 아울러 위구르와 티베트 등 중국 내 자치구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독립을 외치며
중국 정부와 대립하고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 제국에 막혀 암울했던 20세기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려 노력하는 이들 중앙유라시아 국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 발전해 나갈지 궁금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